all worked for 3D Systems, a company they're partnering with. This printer quickly creates metal objects like valves and other pieces needed for aircraft carriers and subs. 3D Systems has concentrated more on the dental, health, and aerospace industries, so this is a first. 지난 3월 4일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항공모함 핵심 부품이 설치됐다는 뉴스로 관련 업계가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사실 조선업계에서 적층 제조 기술의 도입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기술 적용의 보수적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마저도 이미 6년 전에 3D 프린터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설치된 부품은 그 크기와 중요도 면에서 항모의 생산 공정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항모의 펌프실에 설치될 매니폴드 밸브 조립체는 약 1.5m의 길이의 무게는 무려 454kg에 달하는데요. 고압으로 흐르는 유체의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만큼 엄청난 내구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원조는 감히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2년 전 대한민국의 빅3 현대중공업과 적층 제조 기술 선도기업 메탈3D는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프리챔버 제조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항모와 같은 초대형 선박용 부품 제작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이 온전히 항모 건조에 활용된다면 항모 건조 역사의 일대 혁명이라 불릴만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통적 제조 방식을 고집하는 미국에 빠르게 전파 중인 대한민국의 신항모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니폴드 밸브란 유로를 지키는 복잡한 형상으로 항공모함과 같은 초거대 선박의 펌프 내에서 이 부품이 받는 압력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간단히 제작한 것입니다. 사실 3D 프린팅으로 잘 알려진 적층 제조 기술은 기존 전통 제조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작이 가능해 조립성 확인을 위한 모겁이나 시제품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주의 항공의 항공기 엔진용 연료 노즐이 적층 제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후 방산업계는 3D 프린터에 주목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산업용의 금속 3D 프린팅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속 3D 프린터 개발 및 3D 프린팅 서비스 기업인 메탈3D와 조선 분야의 글로벌 강자 현대중공업은 2018년 고성능 선박 시스템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3D 프린팅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요. 이후 독일 기업을 제치더니 지금까지 계속 업계 탑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형 선박의 엔진과 펌프 등 주요 부품의 대량 생산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적층 제조 기법이 특히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방산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들 업계가 대량 생산에 적합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수만에서 수십만 개씩 찍어내는 부품이라면 금형비가 아깝지 않겠지만 그것이 항모나 핵잠수함용 부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두 개의 부품 생산을 위해 거푸집을 만든다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긴 제작 기간으로 인해 부품 수급마저 불안해지는 것인데요. 이런 중요 부품에 대한 3D 프린팅 기술을 대한민국이 완성함으로써 납품 기간 단축은 물론 업무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펌프 내 매니폴드 밸브처럼 거대하고 고압력에 견디는 부품이 적층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 항모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어쩌면 그동안 답답했던 미 전투함 생산 적체를 풀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노스럽 그루먼에서 분사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산하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현재 미국 항공모함 건조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CVN-79 존 F 케네디함 외에도 CVN-80 엔터프라이즈함과 CVN-81 도리스 밀러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을 장착한 3번함 CVN-80 엔터프라이즈5의 경우 2018년 첫 철판 절단식을 가진 후 올해 진수를 목표로 건조 중입니다. CVN-80 엔터프라이즈5는 한때 공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적층 제조와 같은 첨단 공법이 제대로 적용된 이상 2025년 진수, 2028년 취역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기술 도입의 성과에 미국이 제대로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는 앞으로 미국 국내 함정 건조에서 한국의 지분을 더욱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항모 건조 경쟁에 돌입한 유일무이 자강두천의 싸움에서 현재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중 가장 큰 항모인 푸제남은 경하 배수량 67,5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인데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항모까지 건조 중입니다. 실제로 속도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반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잘해왔고 잘하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우수한 동맹의 손을 잡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제적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를 운용하는 군사강국으로 특히 원자력을 이용한 핵 추진 방식 덕분에 연료 보급 없이도 최대 20년간 항행이 가능한 항모전단을 세계 곳곳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현재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밀릴 뿐 당분간 질적인 우세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란 것인데요. 이러한 전력 우세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경항모 사업이 백지화된 대한민국 역시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방부는 무기 도입 가격이 올랐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임무가 겹친다고 판단되어 사업 중단을 발표했지만 해군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국내 조선방산 기업들이 경항모 건조를 위해 국내외 업체와 연합전선을 구축,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경항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만큼 미국 함정 건조 사업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조금 더 축적되면 바로 경항모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내 싱크탱크들은 미 해군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최고 15척의 항모를 보유해야 하며 그중 항시 3척은 태평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소 3척의 항모전단이 매달려야 중국의 도발 기도를 사전에 분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예전의 아우라를 뽐내던 미국이 아닙니다. 부족해진 힘과 예산으로 헐떡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자국 우선주의에 취해 중국 억제라는 부담을 우방국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대상이 스스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한 개 항모전단을 추가하는 데만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40조 원 수준, 여기에 제럴드 알포드급 핵 항모 한 척이 추가된다면 20조 원이 더 필요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씩 청구되는 유지 비용은 덤입니다. 탄약과 미사일 소모품 비용만 10억 달러의 함재기 유지 비용은 또 별도인데요. 이를 대한민국이 분담한다면 전혀 다른 계산법이 됩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5대양을 누비는 항모전단이 아니라 중국 압박용인 경항모입니다. 게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과 포탄이 남아도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여기에 경항모 운용 비용을 방산 수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이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수권 사업인 만큼 혹시나 경항모 사업이 좌초된다고 해도 대형 수송함 LPX를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등 다음 대항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먼 미래의 수출 경쟁자를 걱정하기보다는 눈앞의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1번에서 6번함까지 발주를 마친 미국은 현재 10개로 계획 중인 차세대 핵항공모함을 건조 중인데요. 규모도 최대일 뿐 아니라 원자로 두기를 통해 외부 도움 없이 20년간 무제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전략자산으로의 가치 또한 역대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식 사출장치, 강제 착륙장치를 장착, 슈퍼핵 항모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포드급 핵 항모를 만드는 미국 뉴포트 조선소의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셈인데 중국은 항모 기술에 가속이 붙은 만큼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적층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매니폴드 밸브의 예처럼 이제는 금형 제작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바로바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정 단축은 비용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130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을 넘어서는데요.
있는데요. 부품의 제작 단가와 기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비용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젠 오히려 밥 먹듯 찍어내는 것이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핵 항모에 대한 설계 기술까지 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와 미국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은 서방의 전투함 전문 위탁 생산 기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다음은 25년 2월 28일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잠수함 욕심 영상입니다. 1980년대 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유지 목표는 약 100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1987년에만 근사치로 일시적 달성했을 뿐 계속 그 숫자가 감소해왔는데요. 결국 미 해군은 2016년 원자력 잠수함의 유지 목표를 66척으로 내려놓았음에도 여전히 실제 전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 해군은 총 52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 중인데요. 로스앤젤레스급이 31척, 시울프급이 3척, 그리고 버지니아급이 17척입니다. HII의 발표대로 올해 무려 17척의 신규 잠수함 계약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전력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퇴역 예정 함정의 숫자가 도입 함정 수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내후년인 2027년엔 미 해군의 목표치인 66척에 턱없이 모자란 42척의 핵 잠수함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생산 라인이 정상화된다 치더라도 함정 정족수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은 2048년으로 무려 25년 가까이 잠수함 전력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과거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경쟁자가 없던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 미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의 전투함까지 만들어줬을 정도로 미친 듯한 건조 역량을 보여준 미국이 현재는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0.13%만을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생명줄만 유지한 모습입니다. 물론 장기 계획에 실패한 미 해군과 이를 관리 감독을 하는 미 정부의 실수가 뼈아픈 대목이긴 하지만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같은 현장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HII의 잠수함 전용 독엔 HII가 인도하는 마지막 버지니아급 블록포 잠수함인 USS 아칸소함이 건조 중입니다. 아칸소함은 올해 2분기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칸소함이 미 해군에 인도되자마자 신규 잠수정 건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버지니아급 아칸소 잠수함에 용접 문제가 발생, 용접 작업에 관여했던 20명의 용접공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조원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미국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인력 관리에 소홀했던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안이함이 미 해군 전체에 시간과 물질적 피해를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CEO 크리스 카스트너가 언급한 17척의 신규 계약엔 버지니아급 블록5 잠수함 2척과 블록6 잠수함 10척 외에 컬럼비아급 잠수함도 5척이나 포함됩니다. 이중 버지니아급은 미 해군 공격 원잠의 주력으로 수리를 위한 외국 조선소 입항까지 미 해군과 정부가 관리하는 그야말로 군사기밀의 집합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젝트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HII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가 이를 모두 독점해 왔는데요. 물론 당시 미국 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선업체는 뉴포트 뉴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두 곳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엔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선미와 주거구역, 기계실, 어뢰실 등의 제작을 맡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엔진실, 통제실을 제작하는 분업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건조 중인 잠수함을 이리저리 조선소를 이동시키며 만드는 것은 비용 증가는 물론 불량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아는 미 해군이 이런 방법을 택한 데는 유사시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즉,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 혹시 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적이 조선소를 공격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치들이 오늘날 대형 조선소의 기강회의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케네디 항모 납품 지연 이슈와도 상당한 부분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오랜 방임으로 현재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HII와 같은 대형 방산 회사는 기업 문화 자체가 느슨해져 있으며
숙련된 작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작업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의 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일렉트릭 보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현재 코네티컷에 위치한 그로튼 조선소에 1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자,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를 위한 페이로드 모듈을 처리하기 위해 커세포인트 조선소의 시설을 확장 완료했습니다. 미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들 한번 무너진 설비와 인력이 갑자기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호주, 영국, 미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까지 발효되면서 미국 내 대형 조선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가 맺은 오커스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미국이 호주에 최소 2척에서 5척까지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버지니아급 3척이나 5척이 아닌 버지니아 2척에 콜롬비아 1척을 끼워 파는 등 규모를 축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예 미국 잠수함 건조 능력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6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의 37%가 정비 지연으로 전투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때문에 전술한 대로 미 의회는 최근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미국 법인 이외에도 잠수함 건조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3대 조선사 모두에 전투함 건조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1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동맹함정 건조법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비책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선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 육박,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상 미국의 선택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내 조선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로 외국 기업의 진출을 막아왔지만 명분이 사라진 지금은 이탈리아와 일본이라는 경쟁자도 한참 뒤처진 상황. 오직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대상자가 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예산이 동등하다는 조건에 잠수함 건조는 곧 시간 싸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무너진 조선업을 되살리는 것보다 가장 우수한 동맹에 손을 잡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국가로 핵잠수함의 기술적인 면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 대한민국보다도 몇 단계는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전투함과 핵잠수함 등을 건조하면서 받게 되는 기술 노하우도 상당하리란 것이 전문가들이 예측인데요. 만약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아웃소싱화 한다면 그 임무와 혜택을 받을 유일한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